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공부할 부분은 116에서 117페이지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단원의 중단한 학습 점검 본다고 했죠. 중단한 학습 점검.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먼저 문제 풀어 와서 해설,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 개념 정리 부분 보고 그리고 문제 1번부터 9번까지였던가요? 거기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다 해결한 문제도 가능하면 여러분들 해설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혹시 오개념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 정리 부분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라고 했죠? 처음에 그냥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두 함수의 개념이 있으면 이것을 한번 가려보고 이 부분을 가리고 어떻게 가리지? 이렇게 여러분들 포스트잇이나 종이 있죠? 가려놓고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보고 읽는 것보다 가려놓고 떠올려 보는 거죠. 두 변수 x, y에 대해서 변수 x, y가 있는데 거기서 x 값이 변하는 거죠. x 값을 숫자를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볼 때마다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 x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자를 한번 읽어보고 또 해당되는 예시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외웠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개념 정리를 활용을 하면서 영어 수업이었으면 이제 단어 암기할 때처럼 맞죠? 단어를 안 보는 채로 뜻만 보고 단어를 유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함수값도 가려놓고 함수값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함수값을 구해보는 것도 해보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수와 1차 함수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함수긴 함수인데 y에 대해서 풀었을 때 우변의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x절편, y절편 기울기라고 해도 이제 x절편의 의미를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표현을 하면 x절편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축과 만나는 것이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x좌표를 의미한다. 근데 이것을 받아쓰기 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를 떠올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했죠. 이 글자를 그대로 외우기보다 진짜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죠. 직선을 그렸을 때 이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의 x좌표라고 하면 사실 y좌표는 항상 0이니까 크게 의미가 이제 x좌표의 의미가 훨씬 있는 거죠. 이 값이 뭐 마이너스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뭐 마이너스 뭐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가 x좌표이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반복해서 떠올려 보다 보면 이제 모르는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y절편도 마찬가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 이 점의 y좌표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떠올려 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울기의 의미는 원래라면 이제 그냥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수학에서는 그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내야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 뜻을 정하기를 분모가 x값의 증가량, 분자는 y값의 증가량이었고 뭐 두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그 증가량을 각각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순서대로 뺏었죠. x좌표끼리 빼서 그 차이를 계산하고 분자에서는 y좌표끼리 빼가지고 그 차이를 구하는 등 기울기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뒤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 함수 그래프 성질, 이 부분도 이제 세 번째 소단원이었죠. 세 번째 소단원. 거기 보면 이제 기울기 값이 양수면 우상향, 짧게 말하면 우상향,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리고 기울기 값이 음수, a 값이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우하향.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로 향한다,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하고 말하는 걸 줄여서 이렇게 세 글자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같은 걸 알 수 있었죠. 기울기가 다르다면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생기겠죠.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했고, 근데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았죠. 네. 근데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같은 두 직선. 그때는 이 기울기 같은 두 직선은 그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평행한다 라고 말하면 항상 참일까요? 평행이다 아니면 참이 아닐까요? 평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일치한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울기 같은 두 직선이면 항상 평행하다라고 하기보다 평행할 수도 있고, 혹시 평행하지 않다면 일치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OX 퀴즈는 다 이거 하나 모아가지고 객관식 문제로 낼 수도 있죠. 객관식 문제 1번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한 줄에 이거 참인가 거짓인가, 뭐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로 내기 좋죠. 이런 것들을 선택지로 해가지고요. 자, 하나씩 봅시다. 다음 문장이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를 쓰라고 합니다. 잘 읽어봅시다. 한 자루에 200원인 연필 X자루, 가격이 Y원일 때, 여러분들 200원인 연필 X자루의 가격, 이것을 구해야겠죠. 이게 식으로 바로 안 나타나면 X를 숫자를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연필 한 자루면 200원이네. 이렇게 연필 자루를 왼쪽에 쓰고 가격을 오른쪽에 쓰는 겁니다. 한 자루면 200원이네. 두 자루면 400원이네. 세 자루면 600원이겠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면 감이 잡힙니다. X자루, X에는 숫자를 대입을 나중에 할 거잖아요. X자루이면 얼마일까? 200에다 1 곱했네. 200에다 2 곱했네. 200에다 3 곱했네. 아하, 200에다 X 곱했네. 근데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고 했죠. 200X 이렇게. 그래서 이게 Y1이라고 하네요. 가격이 Y1일 때. 그래서 식을 세우면 Y는 200X. 함수 맞나요? X의 함수인지 확인하려면 여기 함수의 뜻을 보면서 다시 떠올려 보라고 했죠. X의 값이 변할 때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냐. X의 값이 0일 때 Y 값은 0. 연필 0자루는 0이죠. X가 1이면 연필 한 자루는 200원. 연필 두 자루는 400원. 이런 식으로 X 값을 내가 하나씩 바꿔서 대입을 할 때마다 Y도 하나씩 정해지니까 함수겠죠.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듯이 돈 넣고 1번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하나 나오는 거,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사이다가 하나 나오는 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함수 fx는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죠. 이거 무슨 식?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이렇게 1차항이 하나 있으니까 1차항과 상수항이 있으니까 1차식입니다. 1차 함수라고도 할 수 있죠. 1차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F3이 4라고 합니다. 이거 함수값의 의미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F3 X자리에 3을 대입하는데, 여러분들 이 3 대입할 때 X자리에 3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X자리였잖아. 그럼 여기에 3이 대입되는 건데, 하나의 식에 가능한 하나의 그 문자에는, 하나의 문제에서 다루는 문자에는 같은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 이렇게. 여기 x가 3이다. 여기 x도 3이라는 뜻이에요. 계산해 봅시다. 3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2죠. 곱셈 기호 있으니까 계산 다시 하면 3분의 1 곱하기 3 1 더하기 2는 3. 그런데 F3이 지금 3이라고 나왔어요. F3은 3. 그럼 F3이 4라는 말은 옳지 않죠. X.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지금 1차 함수 맞죠? 3x 빼기 1. 이 다항식은 1차식이니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다. 맞나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 마이너스 1. 이게 1차 y절편이라고 의미했죠. 이 부호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부호까지 같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부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를 많이 꼬아가지고 마이너스 y는 3x 마이너스 1입니다.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무의식으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좌변에 y에 대해서 좌변에는 y만 있게 이렇게 y에 대해서 풀어주는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마이너스 y라면 조심해줘야겠습니다. 식이 아무튼 좌변에는 플러스 y여야 한다는 점. 그때 x의 개수가 기울기고 상수항이 y절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y 값이 다시 4번 이제 x의 값의 증가량이 4일 때 y 값의 증가량이 2인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2다. 자,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했죠. x 값의 증가량 4분의 y 값의 증가량 2가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2가 아니기 때문에 x. 마지막으로 1차 함수 y는 4x-1.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맞아요? 기울기를 먼저 주목을 해보면 기울기가 4죠. 기울기는 4.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이 왼쪽에 있는 개념을 보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우상향. 맞습니다. 해설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꼭 듣도록 하고요.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펜으로 체크해두세요. 빨간색 이렇게. 그런 문제는 기말고사 치기 전에 집중적으로 더 반복해서 봐야겠죠. 넘어갑시다. 1번부터 봅시다. 기초문제 116페이지 1번.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찾고 그 중에서 1차 함수인 것을 말하시오.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요. 문제 풀 때 함수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좀 잘 아는 것 같지 않다. 스스로 반성해보세요. 내가 함수를 확실하게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y가 x의 함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 더 다시 떠올려보라는 거지. 이 말을 다시 떠올려보면 뭐였죠? x 값이 변할 때 0, 1, 2 뭐 아니면 뭐 여러분이 아는 다른 수로 변할 때 유리수까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수로 변화시켜 볼 때마다 y가 어떻게 정해져야 돼요? 항상 오직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야 하는 거죠. x가 1일 때 y도 뭐 하나의 값, x가 2일 때 y가 하나의 값, x가 1.5 그러니까 2분의 3일 때 y가 하나의 값, 이런 식으로 x의 본인이 숫자 하나를 정할 때마다 y도 하나씩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는 거죠. 1차 함수인 것을 찾고 그 중에서 1차 함수인 것을 말하시오. 두 가지의 유형이 섞였네요. 보통 y가 x의 함수인가, y가 x의 1차 함수인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기를 따져봅시다.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 y. x의 값을 하나 정할 때마다 y가 무조건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 거죠. 해봅시다. 자연수 1보다 작은 소수 있어요? 자연수 1보다 작은 소수. 그 소수의 의미를 근데 여기서 그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그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이제 소수라고 하죠. 뭐 자연수 예를 들어서 뭐 100보다 작은 소수는 몇 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3, 5, 7, 9, 19는 안 되고 11 많죠. 그러니까 x 값을 하나 정할 때 y 값이 오직 하나로 안 정해지고 다양하게 정해지는 친구도 있고, 또는 x 값이 1일 때 y 값은 안 정해지죠.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씩 정해진다, 그 말에 위배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니까 1차 함수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만 적어놔도 되겠습니다. 1차 함수인 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니은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둘레의 길이.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해볼까요? 니은에서 x, y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x, 반지름의 길이를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뭐 한 1이라고 해볼까요?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그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r일 때는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됐죠? 원주 2 파이 r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 배운 적 있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아니고 지금 x니까 x일 때는 둘레 길이가 2 파이 x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x가 1이니까 2 파이가 될 것이고요. 바로 갑시다. x일 때는 2 파이 x. y에 대한 식으로 세우면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2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의 개수가 이렇게 2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2파이. 이거 문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1차식 맞나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파이는 여러분들 어떤 수예요? 파이는 여러분들이 그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고 예전에 배운 적 있죠. 3.14, 1, 5, 9, 2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6, 5, 3, 5, 8 어쩌고 저쩌고 쌤은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하나의 수입니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여기쯤에 있는 수죠. 파이가 어쨌든 그래도 2파이는 수입니다. 수 6.28 얼마 수. 그래서 x의 개수가 2파이가 되는 것이고 x가 하나만 곱해져 있는 항이니까 1차 항이죠. 1차 식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함수도 되고 1차 함수도 됩니다. 물론 함수가 되는지를 아직 안 따져봤는데 x를 하나 정할 때마다 여러분들 반지름이 정해지면 원의 둘레의 길이도 하나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x가 변할 때마다 y가 하나씩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도 되고 그 식을 만들어 보니 y는 이제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니까 1차 함수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가로의 길이가 x고 넓이가 24제곱cm 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자, 가로의 길이가 xcm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죠. 직사각형 그려보고 가로의 길이가 x 넓이가 24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얼마냐? 세로의 길이 y라고 하니까 바로 식을 세워보세요. x 곱하기 y는 24죠. 그래서 y를 x에 대한 이렇게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x분의 24 양변의 x를 나눠준 거죠. 자, 지금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함수인가요? y는 x의 함수인가요? x 값을 하나 정할 때보다 y도 오직 하나씩 정해지나요? 되죠? x가 24면 y는 1 x가 12면 y는 2 x에 어떤 값을 넣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여러분 x분의 24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못 그리겠네.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반비례 그래프 형태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근데 이게 24다 보니까 x분의 k 자리에 24가 있다 보니까 좀 멀리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쨌든 x 값 하나가 정해질 때마다 y도 하나로 값이 정해지니까 함수이긴 합니다. 쌤이 동그라미 치면 이거 여러분 헷갈리겠다. 그렇죠? 함수이긴 한데 1차 함수는 아니다. 함수인 것들 이렇게 골라봅시다. 함수 여부. 1차 함수의 여부는 왼쪽에다가 쌤이 동그라미 쳐보면 1차 함수 아니고 1차 함수였고 여기는 1차 함수는 아니었다. 반비례 관계니까. 자, 리을 봅시다. 리을 보면 200석의 좌석이 있는 공연장에 X명이 입장했을 때 남은 좌석의 수 Y석. 200석의 좌석이 있는 공연장에 X명이 입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게 만약 100명이 입장하면 이거 물론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식으로 했겠지만 한 명이 입장했으면 199석이 남았겠죠. 한 명도 입장 안 했으면 200좌석 그대로 남았을 것이고 뭐 100명이 입장했으면 100좌석이 남았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문자로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A명이 입장했으면 200에다 A명을 빼면 되겠죠. X가 X라고 생각해주면 200 빼기 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럼 200 빼기 X에서 200 빼기 X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1차식. 그래서 이게 함수도 되고 1차 함수도 된다. 1차 함수가 되면 일단 함수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또는 x에다가 여러분은 수 하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보세요. y도 하나씩 정해지니까 그냥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함수도 되면서 1차 함수도 된다. 리을은.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려면 이제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찾고 그 중에서 1차 함수인 것을 말하시오. 그럼 함수인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될 것이고 1차 함수인 것은 어떻게 된다? 니은과 리을이네요. 문제 풀 때 항상 요구하는 것,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거 안에서 틀린 친구들이 항상 나오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을 각각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오. 수행평가 우리 얼마 전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문제죠. 그냥 봅시다. 문제 2번. x절편이 얼마냐? 첫 번째 이 1차 함수 식이 있을 때 x절편이 얼마냐? 자, 여러분들 x절편이라고 하면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 x좌표니까 그 점의 x좌표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먼저 다 그려놓고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난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점의 y좌표는 항상 뭐예요? x좌표는 아직 몰라도 y좌표는 0이라는 것은 무조건 알 수 있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0은 2분의 1x 플러스 2 2분의 1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는 2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여러분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죠. 그냥 x는 마이너스 4 이 식을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되고 이 숫자만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여러분들 x절편 쓸 때 5개념 절대 조심해주세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직선이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이렇게. 아니면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적어도 x절편에다 이걸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 4라는 거. 그 x좌표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해주세요. y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y절편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지점에 y좌표니까 x좌표는 항상 0이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계산 가능하죠. 2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없어지고 0이니까 y는 2. 그래서 y절편은 2가 된다 하고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x절편이 아니네요. x절편 구하려면 x절편도 하나 구해볼까요? x절편 2번의 x절편은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항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울기만 구해봅시다.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x의 개수였죠. a 마이너스 2 y절편은 b 부분 이 부분이 기울기니까 여기 보면 부호까지 조심해서 적어줘야 된다. 마이너스 3. 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1번은 쌤이 파란색으로 1번은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 여기다 색칠해주고 y절편이니까 쌤 말 잘못했나? x축과 그래프 만나는 점입니다. y절편이니까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0,2가 될 것이고 이것을 이어줘야겠죠. 자를 대고 정확하게 이어주면 정확하게 이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거 선 그을 때 자를 댈 때 어떻게 되는 게 좋죠? 이게 지금 보면 이 두 점이 대각선이 된 각각 꼭지점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데 이어줄 때 이 규칙대로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 이 규칙대로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대고 정확하게 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쓰라고 하면서 쌤은 자 안 쓰면 안 되겠지. 자를 되나? 직선 툴로 그렸습니다. 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확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뭐야 갑자기 어떻게 끄지? 됐다. 자로 마저 이어줍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두
두 번째 1차 함수의 식은 그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먼저 이 y절편은 점을 찍을 수 있죠. 0,-3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지점을 찍어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어떻게 돼요?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2가 증가해야겠죠. 마이너스 2가 증가한다. 즉 2가 감소한다 라고 표현해야 되죠. x가 1 증가할 때 y는 2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 지점을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이룰 수 있겠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식을 좀 적어주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 좌표평면에 그래프가 여러 개가 그려지면 이렇게 식을 적어줘야 구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식을 꼭 적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 열심히 해봤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좀 문제가 좀 자리가 좁네. 자, 3번 봅시다. 3번 잘 보이죠? 함수 fx가 x분의 a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1차 함수는 되나요? 이런 함수식에 대해서 1차 함수 아니죠?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데 x가 분자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분모에 이렇게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반비례 관계죠. fx를 y라고 할 때 y는 x분의 a라고 하면 그 y는 x의 지금 반비례 관계, y와 x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f2가 4일 때 이러한 함수값을 구하시오. 함수값에 계산한 결과를 구하라고 하는데 함수값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죠.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fx는 x분의 a, 그러니까 이 x랑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f2는 4라고 하니까 이 식을 활용을 해보세요. x 대신에 2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x는 2라고 생각하고 다시 적어보면 f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그 2분의 a라는 것이 4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 4라고 식을 만들어줘서 이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을 보고 a 값을 찾아야 합니다. a 값 얼마로 찾을 수 있죠? 8이어야 되죠. 8. 아니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알 수 있죠. 여기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면 a는 8이 되죠. 그래서 일단 a는 8이라고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는 8이니까 식을 다시 완성해주면 fx는 x분의 8. 그러니까 이제 f-2는 이제 구할 수 있죠. f-2는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공간이 좀 좁네. 그 다음에 f4도 구해봅시다. 오른쪽에다 이어서 적을게요. f4는 4분의 8이죠. 4분의 8. 그러니까 2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걸 집중해서 f2는 마이너스 4. f4는 2. 어디다 적지? 적을 때가. 그래서 창을 하나 좀 검정 화면이지만 여기다 해볼게요. 아까 전에 f 아래쪽 보이나요? f-2가 마이너스 4고 f4가 2니까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f-2 빼기 f4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f-2가 마이너스 4 빼기 f4는 2니까 2 이렇게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이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답은 마이너스 6. 여러분 뭐 소수령이었으면 답 해놓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표시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 공간이 좀 좁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4번. 자, 문제 4번도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정비례 관계죠.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처음 배웠던 방법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서 y는
3x 더하기 4 이런 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먼저 y는 3x,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플러스 b만큼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이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3x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다니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대안을 읽어봅시다. 일단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봤는데 x, y라고 합시다. 어떻게 그려지죠? y절편에 6이니까 1, 2, 3, 4, 5, 6을 적당히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게 똑같은 간격으로 1, 2, 3, 4, 5, 6 같은 간격으로 올라와서 6이고 이 지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3 감소하겠죠. 여기. 정확하진 않지만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좌표평면에 그리는 게 훨씬 격자도에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 그러면 이제 대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4분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죠. 좌표평면 x, y축으로 나눠지는 네 군데의 영역을 이렇게 4분면 이름 붙였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거 순서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3, 4분면 지나지 않는 게 맞죠. 1, 2, 4분면만 지나죠. 준서는 맞다. 준서는 옳다. 동그라미 이렇게 칠게요. 옳다. 두 번째 선우에 말해보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하나 다른 게 있죠. 부호가 다르죠. y절편 6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다르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선우의 말이 맞았겠지만 아니죠. 지금 보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건 그림을 안 그려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프의 그 기울기 값을 보면 이거 마이너스 3이 기울기죠. 기울기 값이 음수면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지금 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말도 옳지 않다. 마지막 수빈이가 한 말을 보면 1,3을 지나. 자, 여기 순서상을 보면 x값이 1, y값이 3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 1차 함수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y는 3일까요? y는 1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3. x가 1일 때 y는 3이구나. 1,3 지나는구나. 그럼 수빈이는 옳다. 자, 옳게 설명해놨어요. 모두 찾으라고 하니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준서와 수빈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빈. 자, 5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1차 함수 식 구하는 문제.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식, 그 단원 부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되는 거겠죠. 거기 또 문제랑 유형이 똑같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과 식 단원 세 번째 소단원 있죠.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숫자만 다르고. 풀어봅시다. 1차 함수 y는 4x 플러스 1의 그래프랑 평행하고, 평행하면 뭐가 같다고 했죠? 기울기가 항상 같다. 기울기가 4다. 기울기는 4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끝났죠? 1차 함수식 보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서 a 값이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b 값이 y절편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4, y는 그럼 4x 그대로 적을 수 있고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2 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울기가 3이고 점 2,1을 지나는 직선.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아니까 y는 3x라고 적어주는데 이때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y절편이 뭔지 모르죠.
y절편에 보통 쓰는 문자 플러스 b 이렇게 써준 다음에 2,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x 값이 2고 y 값이 1이다. y자리에는 1을 대입하고 y자리에는 1을 대입하고 x에는 얼마를 대입하죠? 2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1은 3 곱하기 2 6 더하기 b죠. 이때 b를 구할 때 이제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친구 있겠지만 웬만하면 암산하지 마시고 이항에서 푸세요. 6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1 빼기 6이죠. 1이 있었고 플러스 6이 이항 됐으니까요. 그럼 b는 이제 마이너스 5라고 구했으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5다. 따라서 이번에 답은 어떻게 된다? 여기 이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거게 지우고 써볼게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2번 식의 답이 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2다. 이거 어떤 친구들은 공식 어디서 딴 데서 배워가지고 풀었을 텐데 그 공식도 풀어서 답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x절편 y절편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y절편 일단 2라고 하죠. 그리고 x절편에서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x축과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근데 x축과 만나는 지점은 y좌표가 항상 뭡니까? 0이죠. 0. 마이너스 3, 0을 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절편이 2니까 그 y축 위에 있는 점은 항상 x좌표가 0이죠. 0,2. 이 두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때 이제 x 증가량 구하고요. 0 빼기 마이너스 3. y 증가량은 2 빼기 0으로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 구할 때 0 빼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2 빼기 0 이렇게. 이게 기울기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빼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고 분자는 2죠. 기울기가 3분의 2입니다. y는 3분의 2x 플러스 b인데 이때 y절편이 2니까 바로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식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이 직선과 평행하고 오른쪽 그림의 직선과 평행하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일단 1차 함수의 식을 구해야 하니까 우리는 이제 1차 함수의 식의 그 형태 있죠? ax 플러스 b. 여기서 이 a 값 기울기와 b 값 y절편을 찾아야 하겠죠. 오른쪽 그림의 직선과 평행하다고 하니까 평행하다 그러면 무엇이 같아야 하나요? 평행하면 무엇이 같다? 기울기가 같으니까 오른쪽 그림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값의 증가량을 보고 y 값의 증가량을 보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좌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점이 여기 있는 녹색깔 점과 여기 색채 나는 점, 이 두 점의 좌표를 지금 알 수 있겠죠. 좌표를 보아하니까 이게 2,1 여기도 4,0 바로 그냥 x가 여기서 2 증가할 때 위에다 표시해야겠죠. x가 2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한다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로 구해줘도 되겠고요. 아니면 점의 좌표 가지고 x좌표끼리 빼주고 같은 순서로 y좌표끼리 빼주는 방법.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x좌표끼리 4 빼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순서로 y좌표끼리 0 빼기 1 계산을 해주면 4 빼기 2는 2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보통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보통 표현 방법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구했어요.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뜻이에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하죠? 0이죠. 0. 그렇죠.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어떤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점을 지나야 한다.
식을 이제 다시 적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이제 y절편 플러스 b,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대입해서 적어보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0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적어볼까요? 0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b, 아래쪽에 다시 적으면 0은 2분의 1 더하기 b,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b가 0이라는 뜻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되죠? 이항을 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자, 식을 다 구했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구했고, b값, y좌표값 마이너스 2분의 1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새롭게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7번.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a의 값을 구하시오. 도전 문제라서 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좀 더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세 점 중에서 두 점의 좌표는 확실하죠. 첫 번째 점과 마이너스 3,2, 그리고 세 번째 점 1, 마이너스 6이 일단 한 직선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점은 나중에 대입해가지고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점과 세 번째 점, 이 두 점 가지고 1차 함수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해봅시다. 자, y는, 자, x좌표끼리 빼주고 y좌표끼리 빼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죠. 자, 1 빼기 마이너스 3, 순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 빼기 2, 이런 식으로. 자, 1 빼기 마이너스 3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빼기 2,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찾고, y절편 모르니까 일단 플러스 b라고 합시다. 다시 계산하면 y는 1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4죠. 플러스 4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 이렇게. 자, 여기서 두 점 중에 첫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 두 점 중에 하나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선생님은 3번 이거 해볼게요. 1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는 거.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4는 b, b가 마이너스 4니까 식을 이제 다 완성을 했죠. 좀 여기 공간이 좁아서 좀 지우겠습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구했습니다. 자, 이 식을 구했고,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봅시다. 이 a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두 번째 점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고, y 자리에 a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y에 a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고요. a 마이너스 2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식을 한 번 더 계산해주면 2a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이항을 해주면 a는 2a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를 하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a를 이항은 안 했네. 2a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a가 이제 2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8번부터는 좀 공간을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서 풀도록 합시다. 자, 8번 다음 그림에서 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와 y는 5분의 1x 플러스 1, 이 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쪽에 x축 위에 점 a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난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일 때 두 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넓이가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여기 A의 좌표를 먼저 보면 A 좌표가 얼마가 되나요?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 있죠. y는 5분의 1 x 플러스 1. 여기서 x절편 구하면 되겠죠. x절편 구하려면 y에 0 대입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이제 5분의 1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x 좌표가 마이너스 5. 삼각형의 지금 높이가 5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높이는 길이가 이게 절대값으로 길이를 계산해야죠. 5 이렇게 길이는 5가 나옵니다. 높이가 5.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C라는 점에 Y좌표도 1인 걸 알 수 있죠. 1. 그래서 지금 B라는 이 점에 어때요? 좌표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네. 높이가 이게 이렇게 수직일 때 높이죠. 이게 높이가 길이가 5고 요만큼 1입니다. 그쵸? 넓이가 5라고 하니까 이만큼의 물론 옆으로 보이지만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뭐 잘 모르겠으면 A, B 말고 뭐 다른 거 뭐 써보지? 문자를 밑변이니까 아무 문자 쓰겠습니다. M이라고 해봅시다. M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이것이 5가 된다는 뜻이겠죠. M이 얼마가 되죠? 2가 되면 되겠죠. 2. 그래서 이 길이가 2니까 B의 Y좌표, 점 B의 Y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죠? 1에서 2만큼 증가하면 3이 되겠죠. 3. 그래서 이제 Y좌표는 3이 되는 거죠. 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B 값을 이제 3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3 이렇게 하나 B 값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다른 점의 좌표도 하나 있죠. A점의 좌표를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0 여기 0 대입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적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3 이항해주면 5A는 3. 그래서 A 값은 5분의 3이 되는 거죠. A 값, B 값 다 구했죠? 그래서 답을 적으면 A는 5분의 3 그리고 B는 어딨지? 3이었죠. 자,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9번. 연비가 18km/L. 이게 1리터당 18km 가는 자동차라고 하죠. 이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운 후에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일정하게 연료가 소모되겠죠. 그렇게 주행을 하니까 총 108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1080km 주행 가능하네요. 그 기름을 만땅이라고 하죠. 가득 채우면 1080km 갑니다. 이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다시 가득 채운 후에 X km 주행했을 때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합니다. X와 Y의 의미를 알겠죠? X는 주행한 거리, 킬로미터 단위고요. Y는 남아있는 연료의 양, 리터 단위죠.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나타내고 남은 연료가 35리터일 때 주행한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 X와 Y의 관계를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좀 하나 팁이라면 이렇게 일정한 속력, 뭐 일정한 비율,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1차 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1차 함수다라고 못 박으면 안 되지만 가능성이 좀 있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일단 1리터 기름의 소모 1리터를 쓰면 18km 가는 거죠. 소모된 기름이면 남아있는 연료의 양이 Y니까 일단 XY 관계를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면 X와 Y의 관계를 먼저 봅시다. 바로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X 주행거리라고 합시다. 주행거리 그리고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처음에 18km/L로 주행하니까 1080km 갔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몇 리터가 남았는지를 먼저 몇 리터가 가득 찰 수 있는 양인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1080을 18로 나눠보면 얼마가 되죠?
8, 5, 40, 8, 6, 48, 8, 6, 48, 6 이렇게 되네요. 60L가 있네. 60L네요. 그래서 전체 기름의 양은 가득 채웠을 때 기름의 양은 가득 채웠을 때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기름의 양이 기름이라고 하나 맞나? 연료의 양이 60L.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은 연료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주행거리가 0km입니다. 그러면 남은 연료의 양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60L. 지금 가득 채운 후에 주행을 하는 거니까 60L가 남고요. 여기서 좀 계산하기 편하게 18km 주행할 때마다 1L가 소모되니까 18만큼 소모를 하면 이게 단위를 여기다 적어줄게요. 여기다 단위 적어주고 18km 주행하면 59가 남겠죠. 소모된 건 1이니까. 그리고 36km 주행하면 58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이제 18km당 1리터씩 소모되니까 이제 Y를 X에 대한 식으로 1차식으로 나타내면 60에다가 얼만큼 빼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X를 빼주면 안 되죠. 1km 주행당 1리터씩 빠지니까 안 되죠. 18만큼 X가 18일 때 59가 돼야 되고 36일 때 58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 1km 주행하면 얼만큼 닿을까요? 이게 일정하게 연료가 소모가 될 테니까 요만큼이 18이고 이만큼 차이랑이 1이지. X가 18 이제 증가할 때 Y가 1 줄어듭니다. X가 18 증가할 때 Y가 1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18분의 1 이렇게 이해되나요?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 게 0,60 그리고 18,59 이 두 가지의 점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도 되죠. 18 빼기 0 하고 그 다음에 18 빼기 0을 했으니까 59분의 60을 59 빼기 60을 해야겠죠.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8분의 1이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x와 1차항과 상수항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y는 마이너스 18분의 1x 더하기 60. 자, 이렇게 식을 구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활용 문제를 보면 남은 연료가 35L. 연료양이 y죠. y가 35일 때 주행한 거리 x를 구하시오. 식을 대입을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18분의 1x 더하기 60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연료가 35라고 했으니까 이때 x값을 구하라. 그러면 35는 마이너스 18분의 1x 더하기 60 60을 1차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1차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을 바로 우변으로 이항해서 적어봅시다.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그럼 18분의 1x는 60 마이너스 35 25죠? 25 맞나? 응. 양변에 18을 곱해주면 25 곱하기 18 하면 얼마죠? 58, 40, 25, 2 맞나? 450 맞나요? 58, 40, 16 5, 2 3 잠깐만요. 잠깐 계산이 58, 40, 28, 16에다가 4 더해지니까 20이죠. 근데 5, 2 하니까 450 맞네요. 450, x는 450. 그래서 450km를 주행을 했다. 450km를 주행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줘야 이제 온전한 답이 되겠죠. 자,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렇게 해설을 들어야 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들은 이렇게 쌤이 그 타임스탬프 찍어 놓을 테니까 찾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해 놓을 테니까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이 영상을 좀 활용을 하라고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모르는 부분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도 선생님은 영상으로 좀 올릴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